전쟁이 끝나는 순간 트럼프가 제일 먼저 손대는 건 뭘까? 군대 철수? 평화선언? 아니야, 경제야. 이미 감세법 서명은 끝났고 국방 예산은 역대급으로 올려놨고 에너지 정책은 전쟁이 명분까지 만들어줬어. 종전은 끝이 아니야. 트럼프한테는 진짜 게임의 시작이거든. 안녕. 남들이 못 보는 경제의 이면을 분석하는 경제사냥꾼이야. 지금 시장을 보면 재밌는 게 있어. 어제 코스피가 6천을 다시 넘었고 전쟁은 아직 안 끝났어. 1차 협상은 결렬됐고 휴전 만료까지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외국인은 이틀 연속 5,500억을 쏟아붓고 있고 건설주는 한 달 만에 32% 폭등했어. 이 돈은 종전 자체를 거래하는 게 아니야. 종전 이후에 트럼프가 뭘 하느냐. 그 다음 술을 먼저 거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딱 세 가지야. 첫 번째, 지금 종전 협상의 진짜 타임라인과 시장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증거. 두 번째, 종전 이후 트럼프가 꺼낼 세 장의 경제 카드. 마지막으로 이 카드별로 우리가 잡아야 할 구체적 투자 전략까지 전부 알려줄 테니까 딱 집중해봐. 자, 먼저 지금 상황부터 짚고 가자. 오늘 4월 16일 기준 미국 이란 전쟁 개전 49일째야. 4월 8일 2주 휴전 합의 후 10일에서 12일 이슬람아바드에서 1차 종전 협상이 열렸어. 벤스 부통령까지 직접 갔지. 21시간 마라톤 협상. 결과는 결렬.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트럼프가 어제 폭스 비즈니스에서 전쟁은 거의 끝나간다. 4월 안에 합의 가능하다고 했고 바로 어제 오늘 파키스탄 무니르 총사령관이 테헤란에서 이란 외무장관을 만나며 2차 협상을 중재하고 있어. 로이터에 따르면 2차 협상은 이르면 오늘에서 19일 사이, 휴전 만료는 4월 21일, 딱 5일 남았어. 근데 시장은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 어제 코스피가 6,091로 마감하면서 2월 27일 이후 처음으로 6,000선을 회복했어. 외국인이 5,520억 원 순매수, 이틀 연속이야. 원달러 1,474원, WTI 91달러. 이전 유가 쇼크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시장은 뉴스가 아니라 기대를 거래해. 종전 확정 전에 돈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럼 왜 트럼프가 이렇게 급할까? 평화를 원해서? 절대 아니야. 이유는 세 가지야. 첫째, 여론이 바닥이야. 지지율 39에서 43%, 이란 공습 지지는 27%뿐. 56%가 군사력을 너무 쉽게 쓴다고 답했어. 둘째, 재계가 들고 일어났어. JP모건 다이먼 CEO는 유가 충격이 물가와 금리를 동시에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고 셰브론워스 CEO도 공급 제약의 심각성을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했어. 미국 3월 CPI 3.3%, 2024년 5월 이후 최대. 휘발유 갤런당 4.13달러. 셋째, 이게 제일 크다. 2026년 11월 중간선거야. 트럼프 본인이 지면 탈핵당한다고 했을 정도야. 하원 뺏기면 무한 청문회가 시작되거든. 그래서 전쟁을 끝내고 중간선거 전에 경제 성과를 반드시 보여줘야 해. 이 세 가지가 종전 이후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폭발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야. 여기까지만 들으면 전쟁 끝나면 좋겠네 하고 넘길 수 있어. 근데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인데 전쟁이 끝나면 트럼프가 꺼낼 경제 카드는 정확히 세 장이야. 이 세 장을 알면 앞으로 돈이 어디로 향할지 흐름이 보여. 첫 번째 카드, 감세 풀가동. OBBBA 법안의 진짜 효과야. 이건 계획이 아니라 이미 법이 된 거야. 2025년 7월 4일 트럼프가 서명한 원빅 뷰티풀 빌 액트. 상원 51대 50, 하원 218대 214, 1000페이지 넘는 괴물 법안이 딱 몇 표 차이로 통과됐어. 2017년 트럼프 일기 때 만든 감세법 TCJA가 있었는데 이게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거든. 그냥 끝났으면 미국 평균 가정 기준으로 연간 1,300달러 넘게 세금이 올라가. OBBBA는 이 감세를 영구화시켜서 폭탄을 제거한 거야. 근데 단순히 연장만 한 게 아니야. 기업한테 핵심 혜택 세 가지가 추가됐어. 하나, 미국 내 제조업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췄어. 매출이 수백억 달러인 기업한테 이 6%포인트는 수십억 달러의 이익 차이야. 둘, R&D 비용을 그해 바로 전액 공제할 수 있게 했어. 원래는 5년에 나눠서 빼야 했는데 이제 즉시 차감이야. 셋, 설비 투자 100% 보너스 감가상각. 공장 새로 지으면 그 비용 전액을 첫 해에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쉽게 말해서 미국 땅에서 만들면 세금을 거의 안 내게 해주겠다는 거야.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S&P 500 기업 기준 2026년 세금 절감액이 1,290억 달러. 한화로 약 190조 원이야. 이 돈이 자사주 매입, 배당 인상, 신규 투자로 흘러가는 거지. 그럼 이게 종전과 뭔 상관이냐? 전쟁 중에는 유가 상승, 인플레 불안 때문에 이 감세 효과가 시장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미뤘거든. 종전이 되면 유가 안정, 인플레 완화, 금리 인하 기대까지 생기면서 억눌려있던 감세 효과가 실적으로 폭발하는 거야. 막혀있던 수문이 열리는 거지. 키움증권은 직접 수혜 산업으로 반도체, AI 서버, 바이오, 산업자동화를 꼽았어. 설비 투자와 R&D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혜택이 크거든. 자동차, 기계, 화학, 철강 같은 전통 제조업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건 미국 기업만의 얘기가 아니야. 삼성전자 텍사스 파운드리, SK하이닉스 인디애나 패키징 공장, 미국 땅에 짓는 한국 기업들도 똑같이 적용받아. 하나 더, OBBBA에 들어간 트럼프 계좌라는 제도가 있는데 미국 아이들한테 저축 계좌를 만들어주는 거야. 벌써 가입자 500만 명 돌파, 120만 명은 정부가 $1,000씩 넣어줬어. 감세가 숫자가 아니라 체감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지. 중간선거 전에 이걸 최대한 퍼뜨리는 게 트럼프의 계산이야. 두 번째 카드, 에너지 자립 가속화. 기름 없으면 미국에서 살아 전략이야. 이번 전쟁이 확인시켜준 게 있어. 호르무즈 해협 하나 막히니까 전 세계가 멈췄잖아. 오펙 플러스 생산량이 3월에 하루 790만 배럴 급감.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길이거든. 아파트 단지 메인 수도관이 터진 거야. 각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봐야 물이 안 나와. 한국은 직격탄을 맞았지. 원유 안보 위기 경보 격상, 차량 이부제 부활.
미국도 휘발유 갤런당 4달러 넘으면서 소비자들이 고통받고 있고 트럼프는 이걸 뒤집으려 해. 호르무즈가 막혀도 미국은 안 흔들리는 구조를 만드는 거야. OBBBA로 IRA의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대폭 삭감했어. 풍력, 태양광 세액공제 조기 종료. 전기차 보조금도 2026년 말까지만. 한국산 전기차가 받던 상업용 리스 보조금도 삭제. 딱 하나, 원전만 예외. 2028년까지 세액공제 유지. 화석연료 플러스 원전으로 에너지 자립하겠다는 명확한 전환이야. 알래스카 LNG 개발 가속, 셰일 증산 압박도 걸고 있어. 전쟁 중 고유가를 직접 겪은 국민들은 미국이 직접 뽑으면 이런 일 안 당한다는 논리에 동조할 수밖에 없고 중간 선거 앞둔 트럼프한테 이보다 좋은 메시지가 없어. 근데 여기서 투자자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어. KIEP 분석에 따르면 전쟁이 빨리 끝나도 유가가 전쟁 전 63달러로 돌아가기는 어려워. 조기 종전 시에도 90달러 선 유지, 봉쇄 장기화 시 117달러, 시설 타격 시 최대 174달러. 이게 뭘 뜻하냐면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종전 후에도 높은 마진을 유지한다는 거야. 엑소모빌, 쉐브론 같은 메이저들한테는 호황이 계속되는 구조지. 국내도 봐야 해.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전력기기 업체는 글로벌 전력 인프라 재건에 직접 수혜를 받고 있고 원전 밸류체인도 중요해. IM증권 전유진 연구원은 에너지 안보를 체감한 동남아 국가들이 원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어.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핵심 부품사까지 파이가 커지는 구조야. 세 번째 카드, 역대급 국방비 증액과 리슈어링이야. 트럼프가 4월 3일 의회에 제출한 2027 회계연도 국방 예산 1조 5천억 달러, 전년 대비 44% 증액, 전시 상황 빼면 GDP 대비 역대 최대야. 감이 안 올 수 있어. 한국의 2026년 전체 정부 예산이 약 680조 원이야. 트럼프가 국방비 하나에 쓰겠다는 돈이 그 3배가 넘어. 단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자체를 키우겠다는 거야. 전쟁이 끝나면 이 돈이 줄까? 반대야. 전쟁 중에 미국이 확인한 건 우리 무기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야. 보트 예산국장도 하원 청문회에서 선박, 항공기, 드론 생산을 늘리려면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고 증언했어. 전쟁이 드러낸 빈틈을 종전 이후에 메우는 구조야. 골든돔 프로젝트, B-21 차세대 폭격기, F-47 전투기 대규모 발주, 컬럼비아급 전략 핵잠수함 건조까지. 헤리티지 재단은 인도태평양 등 핵심 사령부에 작전 인프라 자금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어.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K방산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넘었어. 국방 예산 65조 원 확정, 전략 수출 금융기금도 신설. 전 세계 군비 경쟁 속에서 트럼프의 동맹국 방위비 압박은 오히려 한국 방산의 성장을 돕는 구조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압도적인 수주 잔고와 이익 성장률, 한화 시스템은 레이더 분야 독보적 기술력, 풍산은 대형 무기 수출 시 반드시 따라붙는 탄약 수요. 이 기업들은 종전 이후에도 실적 기반의 성장이 이어져. 역사도 같은 패턴이야. 2003년 이라크전 끝난 뒤에도 미국 국방비는 줄지 않았어. 재건과 안보 강화를 명목으로 오히려 늘었지. 수주 잔고가 깔린 대형 방산주는 단기 테마주와는 다른 이야기야. 자,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 사냥꾼님, 전쟁이 끝나면 방산주는 빠지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 영상에서 전쟁 수혜주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전쟁 테마주와 구조적 군비 경쟁 수혜주를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야. 전쟁 테마로 올랐던 단기 급등주는 빠질 수 있어. 근데 K방산 대형주들은 수주 잔고 100조 원이 밀려있어. 이건 5에서 10년에 걸쳐 매출로 전환되는 돈이야. 전쟁이 끝나도 이미 서명된 계약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오히려 종전 이후에 이번에 전쟁 보니까 무기가 더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추가 수주가 들어오는 구조야. 자, 그럼 투자자로서 지금 당장 뭘 확인해야 할까? 딱 3가지만 짚어줄게. 첫 번째,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느냐야. 지금 코스피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한 달 사이에 건설주가 32% 올랐어. 통신이 12%, 전기전자가 9%. 흐름이 보이지? 전쟁 때 잘 나갔던 방산주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재건주로 갔다가 이제 반도체 같은 성장주로 넘어가고 있는 거야. KB증권은 건설업종이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초입에 들어섰다고 봤고, LS증권은 더 구체적이야. 이번에는 국내 건설사들이 중동 피해 지역 근처에 44조 원어치 프로젝트를 이미 갖고 있어서 실제로 수주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어. 이 돈의 이동 방향이 계속 유지되는지, 그게 첫 번째로 봐야 할 거야. 두 번째, 유가가 얼마나 빨리 내려오느냐야. 이게 갈림길이야. 쉽게 말해서 기름값이 빨리 안정되면 물가 걱정이 줄잖아.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금리가 내려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술주가 올라가는 구조야. 반대로 기름값이 계속 높으면 에너지 관련 주식은 좋지만 기술주는 눌려. 트럼프 측근인 스티븐 무어는 해협 열리면 유가가 70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했는데, KIEP는 아무리 빨리 끝나도 90달러 밑으로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봐. WTI가 85달러를 깨느냐 못 깨느냐. 이게 두 번째 갈림길이야. 세 번째, 외국인이 계속 사느냐야.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에서 이틀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어. 8주 만에 처음이야. NH투자증권은 전쟁 리스크만 줄어들면 외국인 복귀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봤고, 유한타증권은 아직 본격적인 유입이라고 보기엔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이야. 외국인이 3일 5일 연속으로 계속 사들이면 그게 진짜 종전 랠리가 시작됐다는 신호야. 자, 근데 장밋빛만 보면 안 되잖아. 리스크도 솔직하게 짚자. 첫째, 종전이 안 될 수도 있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한테 전쟁 계속해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쥐고 있으면 사우디 경제가 흔들리거든. 만약 협상이 또 깨지면 KIEP는 유가가 117달러, 최악의 경우 174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어. 둘째, 미국 빚이 너무 많아. 감세를 하면 당연히 세금이 덜 거치잖아. OBBBA 때문에 10년간 세수가 4조 5천억 달러나 줄어들 거래.
빚이 늘면 미국 국채 이자가 올라가고 그러면 주식시장 전체가 눌려 특히 성장주가 타격을 받아. 셋째, 세계 경제 자체가 느려지고 있어. IMF가 이틀 전에 발표한 건데 올해 세계 성장률을 3.1%로 낮췄어. 물가 전망은 4.4%로 올렸고 쉽게 말하면 경제는 느려지는데 물가는 오르는 제일 안 좋은 조합이야. 한국은 1.9%로 버텼는데 이건 추경 26조 원을 쏟아부은 덕이야. IMF는 유가가 $110를 넘기면 세계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까지 했어. 자, 리스크까지 다 봤으니까 이제 큰 그림을 정리하자. JP모건의 다이먼 CEO가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했어. 기름값 충격은 단기적으로 힘들지만 미국이 에너지를 직접 뽑겠다는 전략은 장기적으로 기회다. 이게 월가 큰손들의 시각이야. 지금 눈앞의 전쟁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전쟁 이후에 바뀌는 판을 보는 거지. 앞으로의 그림은 이래. 4월 21일 휴전 만료 전에 2차 협상이 열리고 완전한 종전은 아니더라도 휴전 연장만 나와도 유가는 85에서 $90로 안정되고 코스피는 6200에서 6400까지 갈 수 있어. 이때 첫 번째로 뛰는 건 건설 플랜트 재건주, 두 번째는 감세 효과로 실적이 좋아지는 반도체, 세 번째는 군비 경쟁이 계속되는 K방산이야.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 트럼프의 세 장의 카드, 감세 에너지 국방. 이건 전쟁 때문에 나온 게 아니야. 전쟁 전부터 준비해둔 거야. 전쟁은 이걸 더 빨리 실행할 명분을 만들어준 것뿐이야. 종전이 되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비로소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전에 트럼프 경제 철학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트럼프의 전략은 늘 같아. 감세로 기업을 붙잡고 관세로 경쟁자를 막고 에너지를 직접 뽑아서 남한테 안 휘둘리게 만드는 거야. 이번 전쟁이 미국 국민한테 봤지? 중동한테 기름 맡기니까 이 꼴이잖아 라는 걸 증명해준 셈이지. 그래서 우리는 종전이라는 이벤트 하나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종전 이후에 돌아가는 이 구조 위에 올라타야 해. 미국 감세가 돌아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 공장이 직접 수혜를 받고 에너지 자립이 빨라지면 두산 에너빌리티 LS 일렉트릭한테 기회가 오고 군비 경쟁이 유지되면 K방산 수출은 계속 늘어나. 뉴스 한 줄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구조를 타는 거야. 그게 진짜 투자야. 정리할게. 지금 시장은 종전 기대감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어. 코스피 6,000선 회복, 외국인 이틀 연속 순매수, 건설주 한 달간 32% 급등. 하지만 진짜 기회는 종전 그 자체가 아니라 종전 이후 트럼프의 경제 카드가 본격 가동되는 시점이야. 투자자인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종전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감세 에너지 국방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엔진의 작동 속도야.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 4월 21일 휴전 만료일 전후로 2차 협상 결과가 나와. 그때 WTI 유가가 $90를 깨고 내려가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3일 연속 이어지는 순간 그게 종전 랠리의 진짜 출발 신호라는 거 꼭 잊지 말아줘.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지금 투자하면서 제일 궁금한 것들 있어? 지금 바로 댓글에 적어줘. 경제사냥꾼이 직접 하나하나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밤새서라도 데이터 검증하고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경제사냥꾼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경제사냥꾼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